오늘의 사건 반작입니다. 농촌에 빈집을 털어 생활하던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산속에 살면서 5년이나 경찰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50대 여성이 중학생 아들을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여성은 아들만 두고 나간 뒤 재혼까지 했습니다. 어제 공개된 검찰 공소장과 주호민 작가의 2차 입장문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훈육이냐 학대냐를 두고 공방까지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뾰로로 안녕하십니까. 아우 진짜 너무 덥습니다. 너무 더워요. 승현님. 네. 지금 대구 말이죠. 데프리카. 데프리카. 중앙분리대가 녹아내렸답니다. 원래 대구 그래요. 예? 제가 대구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을 했는데 대구는 네. 아주 더운 곳이에요. 아 그래도 중앙분리대가 녹아내렸다는데. 대구, 네. 대구 시민 여러분 정말 이렇게 더운데 조금만 예, 죄송합니다. 예, 아우 오늘도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웬만하면 오프닝에서 진짜 날씨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대구도 말씀드렸지만 강릉 39도까지 올라갔었다네요. 이제는 진짜 남성들도 양산을 써야 합니다. 실제 한 백화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여름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양산을 구입했다고 하네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예,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 보십시오. 예, 양산이 아니고 우산 아니에요, 우산? 아닙니다. 양산입니다, 이거. 자, 이 아름다운 자태. 예? 잘 보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짜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러고 다니시잖아요. 아니 이게 뭐 어디가 어때서 그러고 다녀요. 평소에 이렇게 더 낮추죠. 햇볕 때문에 바짝. 그러니까. 이게 안막 처리가 돼 있어서 일반 우산하고 달라요. 그러네. 안쪽이. 자외선 차단되는 거예요. 차단되는구나. 네. 좋습니다. 내 피부는 소중하니까. 그렇습니다. 살인더위 앞에서 고정관념 따위 필요하겠습니까?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와우. 예. 자, 이자연 기자, 양산 쓴 남자 양지열 변호사, 승재현 형사법무정책 선임 연구위원 박지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사반 보려고 매일 칼퇴하고 JTBC 고정하신 이미정님, 강유리님, 우리 손주 시우랑 함께 봅니다. 내 사랑 사반 하신 이현정님, 재미동포들에게 사반 열심히 홍보 중이에요 하신 스테파니님, 사반 좀 그만 보라고 잔소리하는 우리 남자친구 조민영 씨 혼 좀 내주세요 하신 한선정님, 민영이 너 그러지 마. 자, 파리에도 사반 가족 있어야 하신 주인님, 미국 경찰 30년 하고 은퇴했습니다. 사건 반장 볼 때마다 촉법소년 신상 공개 논란 보면은 정말 기가 차서 웃음 나와요 하신 조슈아 정님, 자 60대 부산 아줌마 강하정님, 이순봉님, 호주 캔버라의 사라킴님, 노스캐롤라이나의 진아님, 린다 유님, 스위스의 안젤라 리님, 윤종희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반 뉴스의 육반!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지금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다는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 자, 조금 전에 속보가 떴습니다. 자, 이 기자 좀 관련 내용이 지금 들어온 게 있습니까? 네, 일단 경기도 분당 서현역 인근 그 AK 플라자 백화점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다는 소식입니다. 9시 59분에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고 있다, 이렇게 신고가 접수가 됐고요. 다수의 부상자가 있다고 하는데 현재 경찰이 신고 접수받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어떤 사고 경위 또 정확한 부상자 수를 확인하는 중입니다. 저희가 상황이 추가로 발생하면 방송 중에도 계속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 서현역 인근 AK 플라자 인근 지역에서 지금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져서 부상자가 다수가 발생했다는 속보. 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 중에 속보가 전해지면 바로바로 다른 뭐 얘기를 하는 와중에도 잠깐 끊고 이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죠. 자, 일단 첫 번째 가봅니다. 심각한 안전 불감증입니다. 역시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터널 안에 진입하는 차량. 그런데 왼쪽 트럭 주목해 주세요. 짐칸에 뭔가가 있죠? 앉아 있는 거 보니까 좌불상인가? 궁금해서 따라가 보네. 따라가 보여.
뭐야 이거 사람이잖아. 사람입니다. 사람. 저 남성 덜컹거리는 짐칸에 저렇게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뭘 붙잡고 지금 간신히 타고 뒷차량 운전자를 지그시 저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아니 저러다가 만약에 커브길에서 확 돌아서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사고 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화물 적재함에 사람이 앉아 있는 모습이고요. 지난달 28일 날 9시 정도에 목격된 상황인데 고양시에서 목격된 모습입니다. 문제는 보면 화물 적재함에 타긴 탔는데 뭔가 불안한지 뭐 잡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안전장치도 지금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의 적재함에 사람이 타게 되면 뭐 범칙금 같은 걸 물어야 될 상황이에요. 그게 뭐 가중한 처벌은 아니지만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만 처벌하는데 문제는 저 상황에서 가속을 하거나 커브 같은 걸 한다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떨어지게 되면 그냥 생명에 큰 위험을 줄 수가 있거든요. 자, 그 영상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자, 박 변호사님. 네. 지금 나오는 도로가 그나마 좀 그래도 불빛이 있어서 망정이지. 그쵸. 깜깜한 도로에서 뒷차 운전자가 저거 보고 깜짝 놀라서. 뒷차 운전자도 놀랄 수 있겠죠. 사람이 화물 적재함에 타 있는 모습 어휴, 보면 무서워. 어이구 웬일이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걸 떠나서 지금은 그래도 천천히 속도를 내고 있는데 가속 가거나 아니면 커브 간다면 큰 위험에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자, 또 다른 영상 이어서 보시죠. 자, 어느 기차 플랫폼 못 떨어졌어. 돌 굴러가요. 야, 그때 바로 또 점프를 했어요. 와우, 저거 뭐야? 아하, 캐리어구나. 돌이 아니라 세상에. 자, 저렇게 피했어. 자, 주인이 이제 캐리어 주인이 막 황급히 내려오는데 아이고, 하마터면 그냥 열었다 칠 뻔했어. 자, 양 변호사님. 캐리어가 갑자기 왜 떨어진 걸까요? 그냥 떨어질 일이 없고요. 저 캐리어를 가지고 장난을 친 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피해를 본 분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6월 19일 날 이 경의중앙선 열차를 타러 이 왕십역에서 에스컬레이터로 이동 중에 발생한 일인데 이분 개찰구 쪽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그 캐리어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는 사람들을 봤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설마 내가 무슨 일이 있으랴 싶어서 그냥 타셨는데 그쵸. 저렇게 봉변을 당한 거고 다행히 무사히 피했죠. 순발력 좋으세요. 와, 진짜. 그런데 이렇게 놀래서 뛰었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착지하는 과정에서 무릎을 다쳐서 병원 아이고야. 치료를 받았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캐리어로 장난친 사람들이 안 나오죠. 네. 저분이 지금 영상을 좀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이제 코레일 측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영무실에 갔더니 저거 뭐 경찰을 대동해야 된다. 내지는 경찰을 막상 대동하고 갔더니 이거 이제 지금 영상을 제공할 수는 없다. 얼굴을 가리고는 써야 줄 수 있다. 계속 이분이 느끼기에는 이 사고에 대한 어떤 대비 노력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혹시라도 이 열차 측, 이 코레일 측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받을 그것만 걱정하는 영상이 외부로 나갈 것만 걱정하는 그런 느낌을 그 주관적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제보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막상 저 캐리어를 떨어뜨린 사람은 못 보고 다칠 뻔한 분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제 발로 찾아온 절도범입니다. 자,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파출소 안으로 들어온 남성. 내가 승재현이라는 인간을 고소하고 싶은데 말이지 하면서 저렇게 고소장을 쓰는데 자, 그때 한 경찰이 저 관상이 좀 이상한데 동료와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고 봤더니 저 남자 전날 호프집에서 누가 두고 간 지갑을 훔쳐갔던 저 도둑놈하고 너무나 닮았던 거예요. 자, 이후에 경찰이 호프집 CCTV 영상을 다시 확인했더니 이놈이 저놈 맞네. 예, 그랬어요. 경찰이 추궁을 했더니 지가 자백 안 하면 뭐 버틸 재간이 있어? 자, 승희원님. 네네. 승희원님 고소당하실 뻔했나요? 그러니까요. 어디 저를 고소하시려고. 전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 경찰관 눈썰미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 나와 있는 지금 사건이 지난달 7월 중순 서울 검춘구에 있는 한 파출소에서 지금 저 절도했던 저 남성이 탁탁탁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나 지금 고소하고 싶은 절도 고소를 하고 싶은데 절도 고소 어떻게 하면 돼? 좀 가르쳐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경찰관 입장에서는 근처에 있는 호프집에서 분명히 저런 인상착의를 봤는데 저 사람 맞아?라고 하고 그 CCTV를 직접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야. 확인하니까 딱 이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혹시 호프집에서 이런 절도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물으니까 처음에는 저 절대로 절도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CCTV와 관련 증거를 제출하니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 맞다라고 자백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세상 모든 나쁜 놈들이 제발로 경찰서를 와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다음 이어가죠.
푹푹 찌는데 못 살겠다입니다. 이것도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차량 보닛을 열자. 저거 뭐야? 저거 뭐야? 뱀이다. 뱀이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뱀. 세상에 소방대원이 말이죠. 집게를 저렇게 갖다 대니까 혀를 낼름낼름 이러고 있어요 지금. 자, 이 뱀의 길이 무려 1.4m였습니다. 와우. 자, 계속해서 뱀과 대치하던 소방대원 저렇게 집게로 조심조심 포획 성공했습니다. 아니 보닛에 어떻게 들어갔을까? 요즘 따라 도심에서 뱀이 자주 출몰한다고 하는데, 예? 네, 맞습니다. 지난달 24일 강원도 강릉이고요. 보닛 안쪽에서 1.4m 길이의 뱀이 출몰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30여 분 만에 뱀을 포획해서 인근 야산에 풀어줬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서 뱀은 포획 금지 대상이기 때문에 살처분하지 않고 야산에 풀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뱀이 도심 근처에 나타나는 빈도가 높아진 게 날씨가 더워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만 출동한 건수가 4,500건이라고 하고요. 이 뱀이 습도랑 또 기온 변화에 좀 취약한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체온 유지하려고 어떤 공원이나 강변까지 이동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혹시나 이 뱀을 만나게 된다면 독이 있는 뱀도 있기 때문에 빨리 자리를 피하고 119에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또 혹시나 물렸더라면 이 깨끗한 물로 해당 부위 씻어내고 또 상처 부위 압박한 채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속보 하나 전해드릴 텐데요. 예. 조금 전 6시쯤에 일어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용의자가 긴급 체포됐다는 속보 들어왔습니다. 사상자는 현재 파악 중인데 부상자가 10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자, 자막 좀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분당 서현역 인근 AK 플라자 인근에서 벌어진 이 흉기 난동 사건. 일단 용의자는 체포가 됐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검거가 됐고요.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사상자는 아직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저희가 계속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죠. 자, 이번엔 사망 가족분의 제보 영상인데요. 만나보시죠. 자, 캄캄한 도로를 달리는 차량. 그런데 저 앞에 뭔가를 보고 쌍라이트를 칙칙칙칙 킵니다. 자, 이것은 뭘까요? 다리 저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수십 마리의 소떼가 와글와글. 자, 그런데 이 소들 차량 불빛을 보더니 갑자기 차량 쪽으로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너 거기서 하면서 막. 자, 차는 막 이제 비상 깜빡이 켜고 후진을 하는데 계속 다가와요. 계속 다가와. 자, 결국 차주가 유턴을 해서 저렇게 도망을 쳤어요. 자, 얼마나 날이 더우면 소들까지 도로 한복판으로 나올까요? 예? 맞습니다. 지난달 29일 밤 11시 20분쯤에 있었던 일인데요. 군위군 호령면 부근에서 지금 운전하던 이 사람이 멀리서 뭔가 많은 물체가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소떼가 지금 저렇게 많이 다가온 겁니다. 쌍라이트 이제 헤드라이트를 켜면서 후진해서 저 자리를 이제 급히 피했다고 하고요. 사실은 부딪히면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나중에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에서는 결국은 이 소들을 인근 그 우사로 다시 인계를 했다고 하는데 더워서 그러든지 어쨌든 간에 밖에 지금 소들이 우사를 탈출했던 걸로 지금 보입니다. 탈출해서 길가까지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아들한테 혼났어요입니다. 자, 오늘은 사방 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좀 받고 싶다고 제보해 주신 사연인데 들어볼까요? 네, 그 예비 며느리를 쟤라고 지칭했다가 아들한테 혼났다 이런 사연입니다. 사연자의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사연자가 그 예비 며느리 그리고 그 딸내 부부 이렇게 집으로 다 초대를 해서 식사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 대화가 오가던 중에 사연자가 며느리한테 뭐 쟤 이런 식으로 지칭을 했던 겁니다. 이후에 아들이 집에 가서는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는 왜 사위한텐 예우를 하면서 며느리는 쟤라고 부르냐? 앞으로 또 그렇게 부르면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연자 입장에서는 그냥 무의식 중에 그렇게 말이 튀어나왔던 건데 아들한테 이런 얘기까지 들으니까 울컥했다고 합니다. 사연자가 말하기를 아들이 좀 특이해서 엄마가 조금만 실수하면 아랫사람 혼내듯이 대하고 또 가르치려고 든다는데 이게 뭐 그렇게까지 잘못한 건지 이런 아들 어쩌면 좋을지 고민이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모자 간의 갈등 흔치 않은 사례입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지금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아마 이 사연자 어머니께서는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너무 격한 말씀은 좀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면서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아들입니다. 엄마 진짜 너무한다. 지열이 형 집에 오면 엄마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우리 양서방 하면서 아주 그냥 절절매시더니 자연이는 아직 시집도 안 하는데 재란이 그게 뭐예요? 아니 내 귀에도 거슬리는데 자연이가 들으면 오죽하겠냐고요, 동그라미. 좋습니다. 예, 들어보세요. 다음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머머머머 지훈이 이놈 이거 말하는 것 좀 봐. 이거 시애미가 며느리한테 쟤라고도 못하냐? 그럼 뭐 자연님이라고 부르리? 아이 놈의 자식아, 내가 욕을 하긴 했냐 뭐랬냐. 아이고 벌써 지 여자한테 푹 빠져갖고서 내미를 잡아 X. 그렇습니다. 자, 우리 지훈이부터요. 네. 자, 다른 용어가 크게 있나 생각도 들고 그걸 떠나서 아들이 어머니한테 이렇게 하는 게 크게 욕을 하거나 뭐 큰 문제가 있는 단어 사용은 아니거든요. 그 단어 사용을 갖고 가르치는 어떤 그런 모습에 훈계하는 모습, 아마 어머니께서 되게 충격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사연을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이게 그렇게 어떤 용어로 씁니까? 저분이라고 해야 되나? 뭐 저는 사실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것을 웃사람한테 이렇게 훈계한다? 글쎄요, 저는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승현님. 저는 자연이가 그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어머니한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자연이가 죄라고 했는 것 어머니가 말하는 데서 아무런 뭐 거리낌이 없으면 자기만 옳은 사람이잖아요. 난 자연이가 괜찮다는데 왜 자기가 그 말을 고치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내가 옳은 생각, 내가 맞는 생각, 나만 정의로운 생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다. 어머니도 그 뜻이 악의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 자연이가 조금 다른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머니한테 좀 정중하게 좀 이렇게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야지 저렇게 다그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이제 이해를 쉽게 하려고 자연이 뭐 지훈이 지열이 뭐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을 다 동원했는데 뭐 그건 모릅니다. 자, 우리 양 변호사님. 저는 그 아드님이 참 현명한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아들이 어머니에게 다그치듯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되게 서운하셨겠죠. 저 자식이 결혼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지 아내 편을 든다. 이런 서운한 마음에 크게 막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우리 아들이 막 그렇게 막 아랫사람 혼내듯이 그래요라고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셨을 텐데 왜 현명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냐면 어머니 스스로 자백을 하셨어요. 무의식 중에 죄락을 했다고. 무의식 중에 낮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 될 사람을. 근데 며느리하고 시어머니는, 요즘의 며느리하고 시어머니는요, 저는 불편할수록 좋다라고 봐요. 서로 약간 거리를 두고 있는 게 처음부터 나중에 괜히 친한 척 하다가 더 크게 사달라는 것보다는 저는 낫다. 차라리 아들이 중간에 서서 악역을 맡아서 그래, 엄마, 내가 우리 집 알아서 살 테니까 너무 괜히 가까워지려고 하지 마. 그냥 거리 둬. 하는 게 아들 살기 편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야, 이 두 분의 반론을 좀 듣고 싶은 느낌이 팍팍 옵니다. 이제 여기는 다 엄마 지네 엄마 편이고 다 뭐 눈치 보고 여기는 공천하고 저기는 엄마 치라고 다 이게 아니야. 그럼 우리 양 변호사 매일 전화하잖아. 그럼 우리 양 엄마한테. 변호사님은 엄마랑 안 보고 사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악역 맡은 부분도 저도 있어요. 저도 저희 어머님한테 서운하게 대해드린 적 있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시게 만들어드린 적 있어. 죄송하지만 그거가 있어야 그래도 양쪽이 왔다 갈 때 편해요, 오히려. 악역을 맡다가 악마가 될 수가 있어요. 야. 저는 그 역할을 정말 잘하고 있는지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가 되게 실망하셨잖아요.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많은 말씀 주고 계세요. 네, 일단 오주환님 혼날만 하시긴 해요. 쟤는 아닌 듯 하셨고요. 신유진님 사돈이 아드님한테 예지하면 좋으실까요? 하셨습니다. 하지만 성원님 잘못하긴 했는데 좋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규래님 시어머니가 욕을 하신 것도 아니고 하셨고요. 몰닥스님 이름을 불러주세요. 쟤라고 하지 말고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지금 혹시 들어온 속보가 있나요? 서현역 지금 사건 관련해서요? 일단 조금 전에 전해드린 대로 용의자 검거가 됐고요. 이 서현역 AK플라자가 서현역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의자 붙잡히지 않을 경우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고 이런 내용들이 SNS 통해서 퍼지면서 많은 우려 나왔었는데요. 일단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10명 이상 부상당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일부는 의식불명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확인이 되는 대로 즉각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일단 용의자는 체포가 됐고요. 10여 명의 부상자가 있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이 기자가 소개했던 것처럼 이 의식불명
일부는 의식불명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이라는 것까지 좀 말씀을 드리죠. 자, 춘천시 우두동 사시는 김도연 여사님, 그젯밤 8시쯤 정말 큰일 날 뻔하셨다고요. 자, 반려견과 공원 산책 중에 저렇게 갑자기 큰 개 2마리가 작은 반려견을 향해서 달려들었다는 겁니다. 자, 강아지 품에 안고 큰 소리 내면서 막 위협을 저리가 위협을 한 끝에 강아지는 지킬 수 있었지만 자, 보십시오. 저렇게 상처를 입으셨다는 겁니다. 예, 경찰이 오고서 그제서야 견주가 왔다는 거죠. 상처를 보여줬더니 한다는 소리가 에이, 문게 아니라 핥힌 거네 하더라나요? 병원 간다고 하니까 에이, 그런 걸로 뭐 병원까지 가요 했다는 겁니다. 고소하시기로 했답니다. 잘하셨습니다. 순해 보이는데 잘 빨리겠어? 식물에서 온 놀라운 세척력. 세제 인생 60년에 너 같은 세제는 처음이다. 프러쉬 알로에베라 세탁세제. 지금은 하이뮨 시대. 한양류 단백질의 정상적인 면역 기능, 소화를 고려한 설계까지 좋으니까 하이뮨이죠.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 농촌에 빈집을 털어 생활하던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산속에 살면서 5년이나 경찰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봅니다. 자, 수년간 빈집 털이를 했는데 5년 만에 붙잡힌 40대. 자, 일단 범행 장면부터 자, 영상을 보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범행부터 검거까지 영상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자면요. 등산복 차림의 한 남성입니다. CCTV를 보더니 흠칫 놀라는 듯 하다가 출입문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다시 저렇게 갔다가 나오더니 이번에는 창문에 방충망을 뜯고 들어갑니다. 아주 능숙하게 창문을 넘는 찰나 잠복하고 있던 형사가 뒤에서 덮쳤습니다. 이 남성의 정체는 빈집털이범이었습니다. 지금 덮쳤어요. 네, 저렇게 덮쳤고요. 경찰이 지난달 20일 순창군 금과면의 폐교회에 들어가서 저렇게 금품을 훔치려던 40대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나타날 만한 곳에서 무려 40여일을 잠복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최근 5년간 전북 순창 또 전남 곡성 담양 일대를 돌면서 빈집에 침입했습니다. 현금, 라면, 속옷 같은 어떤 생필품 수백만 원어치를 훔쳐서 달아났고요.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120여 회에 걸쳐서 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주장까지 합하면 범행이 500차례가 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40여일 잠복했다. 이 폭염 속에서. 자, 그럼 어떻게 잡았는지 그 경찰관분의 얘기 들어보시죠. 저희들이 40여일간 추적 있었고요. 피해자가 5년 동안 그 야산에서 근거하면서 도주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신용카드나 뭐 휴대폰, 뭐 일반적인 뭐 추적할 수 있는 단서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웬만하면 보통 보면 한 번이면 이제 그 침입을 안 하는데 이 친구는 많게는 뭐 10회에서 30회까지 같은 곳으로 이제 침입했던 거고 생활용품, 쌀, 뭐 김치, 라면 뭐 이런 등등으로 은거하기 위해서 하여튼 필요한 용품 위주로 그 범행을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똑같은 곳에 10회에서 30회까지 왔다 갔다 했다. 참.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5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자, 5년 동안 어떻게 피해 다닐 수 있었을까요? 일단 범행 대상으로 삼은 지역들이 굉장히 한적한 시골이죠. 농촌이죠.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오전에 이 일을 하러 나가시는 거예요. 휙 돌아보면서 그런 집들만 골라서 털었던 겁니다. 게다가 뭐 지금 등산복 차림이니까 눈에 띄지 않는 산길로 이렇게 다니고 혹시 CCTV 같은 거 설치되어 있는 거 그런 거 보이잖아요? 예. 아예 그건 또 본체까지 떼가 버렸대요. 아이고. 예,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렇게 절도를 마친 뒤에는 또 산속에는 본인의 은거지, 텐트 아니면 폐가 이런 데 숨어 살았던 겁니다. 이게 잡기가 참 만만치가 않았던 거죠. 자, 저렇게 활개를 치고 다니니 그 시골 동네 얼마나 골치를 썩었겠습니까? 마을 주민분의 얘기 들어보시죠. 한번 털은 데를 한 몇 번씩 이렇게 상습적으로 털었는가 봐요. 근데 그 올 때마다 그냥 문 같은 거 다 부셔버리고 네. 이렇게 해서 가시라니까 주민들 아주 예를 점이 많죠. 지금 오래됐어요.
그 도둑놈이 오래돼가지고 네. 제가 알기로 한 5년, 3, 4년 된 것 5년도 더 같은데. 넘었다고. 네. 어떤 때는 또 라면도 끓여 먹고 가고, 네. 어떤 때는 또 뭐 양말 예. 그런 데 사는 분들이 양발을 이렇게 그냥 묶음으로 갖다 놓잖아요. 그런 거 뭐 팬티 어떤 분은 또 돈도 70만 원 넣어놨는데 가져갔다 그러고 라면도 끓여 먹고 네. 또 뭐 반찬 같은 거 네. 이런 거 그러니까 밥도 먹고 하고 막 그랬나 봐요. 문은 뭐 이렇게 그 망치로 때려버리고 네. 그 드라이버 있잖아요. 그런 예. 걸로 막 빠루 같은 걸로 제껴서 완전히 작살 내놔요, 문을. 도둑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요양으로 오셨다가 이사가 불고. 야, 세상에 팬티를 훔쳐 그 새 것도 아니고 입던 팬티를. 아주 생활 절도범에 가까운 상황인데요. 원래 5년 전에 수배가 됐습니다. 수배가 되다 보니까 일상생활이 좀 쉽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 돈이라든지 생필품을 절도하는 그 행위를 반복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지금 5년 동안 절도 행위가 계속되다 보니까 경찰의 민원 제기가 상당히 많이 됐고요. 이 절도 행위가 자꾸 일어나고 있다, 잡아달라. 그래서 경찰이 수배 전단도 많이 돌리고 드론도 지금 띄웠었는데 결국은 검거를 하지 못해서 사실 주위에서는 왜 못 잡냐라고 원성이나 민원이 많이 제기됐다는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오랫동안 잠복해서 검거를 한 것입니다. 자, 승현님. 네. 그 이 시골 마을은 말이죠. 대낮에 다 논밭일 하러 가시고 또 어차피 한 집 거 다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문 안 잠그고 그냥 가신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제 산속에서 자연인으로 산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어떤 그 밥벌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생활 절도를 했는 것 같은데 이게 왜 문제가 더 되는가 하면 그럼 생활 절도를 하면 정말 필요한 것만 가지고 다른 어떤 자기가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게 그냥 자기 삶의 일부가 되었고 아까 그 피해자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집을 온통 다 부숴버리고 갔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생활 절도로 볼 수 없는 게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피해자들에게 더 많은 피해를 끼치려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람들 반드시 좀 엄벌에 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찰관 여러분 진짜 40일 동안 저렇게 잠복하고 있는 거 쉽지 않았을 건데 정말 잘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하지만 양 변호사님, 과연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냐? 일단은 상습절도 특가법 적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구속을 시켜서 송치하긴 했는데 다른 것보다도 PX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또 크진 않아요. 상습이긴 한데 아마 이 남성의 범죄 전력, 이른바 전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양형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넘어가기 전에 서현역 관련해서 정확한 또 숫자가 나온 뭐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그래도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한 보도에 따르면 지금 시민 5명이 다쳤다라는 아까 10여 명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5명이 다쳤다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또 나왔습니다. 계속 확인되는 대로 전해드리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엄마와 단둘이 살던 중학생 아들. 그런데 지난해 3월 엄마가 갑자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들은 영문도 모른 채 홀로 집에서 생활했는데요. 엄마는 가끔씩 집에 들러서 청소를 해주거나 용돈을 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이 생활은 무려 5개월 넘게 이어졌는데요. 아들을 방치했던 엄마는 결국 아동학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아동학대는 아니라고 항변했다고 하는데요. 엄마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자, 중학생 아들을 집에 혼자 남겨놓고 엄마가 나가버렸다. 네, 이 엄마는 50대였습니다. 14살 난 중학생 아들과 서울 강남구의 한 빌라에서 단둘이 거주를 해왔는데요. 그러다가 지난해 3월에 돌연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사는 한 남성과 재혼을 했고 그러는 바람에 14살 아들은 그 집에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14살이면 말이죠. 네. 중학교 1학년이에요. 세상에 중학교 1학년을 집에다 혼자 놔두고 엄마는 딴 남자 만나러 재혼할 테니까 너 여기 혼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 아들을 엄마는 주거지에 이제 두고 가끔 들렀던 것 같아요. 가끔 들러서 청소하고 빨래해주고 식사할 수 있도록 돈을 줬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혼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쓰레기가 쌓일 수밖에 없고요.
냉장고에는 부패한 음식하고 곰팡이, 벌레도 많고요. 반려견 분변하고 그대로 방치가 됐던 걸로 보입니다. 5개월 이상 아들은 혼자 살았고요. 인근의 교회나 학교 관계자 도움으로 의식주를 간신히 해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학교 1학년생이 엄마의 보호를 계속 받고 살다가 벼랑간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혼자가 되면 저렇게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저는 정말 저 학생이 착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렇게 되면 하위 문화에 접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을 우리는 아동이라 그럽니다. 법에서 14살이면 아직 아동이 분명한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그 의식주를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이 부모, 특히 이 엄마, 저는 이 엄마 정말 제 머릿속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엄마라고 생각합니다. 자, 중학생 아들을 방치한 채 재혼한 남성과 살다가 경찰에 붙잡혔어요. 자, 엄마는 결국 법정에 섰는데 잘못이 없다고 정말 떳떳하다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다 커서 우리 애 다 커서 학대 아닙니다라고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지난해 8월 말에 경찰에 체포가 됐고요. 유기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일단 정기적으로 청소랑 빨래를 해줬고 또 식사할 돈도 줬기 때문에 아들이 혼자 살았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아동학대라고 볼 수 없다고 항변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들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아동학대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자, 청소년이기 때문에 아동학대 대상이 아니다. 중학교 1학년이면 할 수 있는 거 어지간한 거 다 제 힘으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자, 이 청소년 문제에 정말 관심이 많은 우리 양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4살이 아니라 24살 아들도 자기 혼자서 뭐 다 하기 힘들어 하죠, 솔직히. 재판부가 봤을 때도 좀 기가 막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이 힘들다고 해요, 어머니. 아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이게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십니까? 답답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증거로 이제 집이 사진이 제출이 되는데 그걸 보니까 쉴 것도 만만치 않고 잠잘 것도 만만치 않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본적인 보호를 했다라고 하느냐. 이거 양육 책임 못한 거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지금 CG가 나가고 있지만 가끔은 집에도 가서 청소도 해주고 용돈 줬는데 이거 뭐 자, 박 변호사님. 네. 좀 뭐라고 해주세요. 자, 아동학대가 이게 방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청소년이기 때문에 많이 컸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죄를 규율하는 복지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자는 다 아동입니다. 정말 덩치가 커 보이고 하더라도 18세 미만자는 아동이고 이 아동에 대해서 소홀히 하거나 방임하거나 학대 행위를 하게 되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어머니의 주장은 그 아이가 덩치가 정말 산만하다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고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자, 재판부는 이 엄마의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자, 역시 이런 게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이 집안을 보면 제일 처음에 이 아이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을 그 누나가 신고를 해서 이게 알려졌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엄마라는 사람, 그 누나들,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이 아들에 있는 딸에 대해서도 아들과 딸에 대해서도 학대를 했고 피고인은 기존에 피해 아동의 누나들을 학대하는 이유로 다른 것도 아니고 실형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런 사건을 또 저질렀다라는 것과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시 아들과 딸에게 고소 또는 그러한 고소를 취소하도록 종용했다. 종용이란 말은 그거를 흔히 말해서 좀 이렇게 다그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자기가 잘못해놔놓고 자기 딸하고 자기 아들에게 이런 행동 시키는 것 저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보입니다. 자, 딸을 학대해서 실형 선고까지 받았고 이번에는 들으신 것처럼 14살 아들까지 이렇게 혼자 방치를 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유죄 판단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집행유예. 아마 고개를 좀 갸웃거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재판부에서는 일단 두 가지를 꼽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아들이 아주 어리진 않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적극적으로 학대를 한 건 아니다라고 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는데 저도 언뜻 왜 이래야 했을까 고민을 했는데요. 이 집행유예라고 하는 건 그 기간 동안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잘 넘겼을 때 형 선고를 없애주는 거잖아요. 저 어머니 아직 이 아들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아들을 저렇게 방치하잖아요. 그건 바로 집행유예 취소되고 추가 처벌을 받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의 저 취지는 지금부터라도 아들 돌보지 않으면 바로 감옥 갑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예. 해석을 하면 저도 그렇다면 이해는 할 수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참 이런 사건들 접하면 낳는다고 다 부모가 아니다라는 말 생각납니다. 저는 양 변호사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하지만 저 부모, 저 엄마라는 사람 과연 대한민국 사법부가 내린 그 집행유예 판결을 그렇게 생각했을까라는 거는 제 마음속에는 좀 의심이 들고요. 나 이렇게 해도 실형 안 받네? 앞에 있는 딸들한테 실형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실형 안 받네? 그러면서 그 판결문에 나이가 좀 되니까 이제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내가 똑같은 행동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가 하는 일은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죠. 보호는 관심과 배려입니다. 관심과 배려 없는 부모들에게는 사법부가 따끔한 질책을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두 번째 사건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지금 서현역 그 흉기 난동 사건 계속해서 확인이 된 팩트, 확인이 아직 안 된 팩트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가족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일단 지금까지 나온 내용까지만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하고 가죠. 다음 사건으로 이어가면 조금 내용이 있어서 그 틈이 좀 안 날 것 같아서 말이죠. 네, 일단 조금 전 6시에 서현역, 경기도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AK플라자 내부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둘렀다 이런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서 범인을 긴급 체포했는데요. 현재 부상자에 대해서는 10명이다, 5명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일단 지금 기준으로 사망자는 없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고 정확한 사상자 수도 조사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가 차량을 몰고 백화점으로 돌진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고요. 또 피해자가 2명이란 얘기도 있습니다. 현재 1명은 검거가 된 상태인데 실제로 피의자가 2명인지 그리고 이 나머지 1명은 행방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도 경찰이 조사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추가로 속보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됐든 확실한 것은 지금 서현역에서 뭔가 큰 사건이 났고 지금 그 일대가 아주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그 인근에 계셔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알고 계신다면 저희에게 지금 채팅창을 통해서든 좀 저희에게 소식을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정리해드리겠고요. 일단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어제 공개된 검찰 공소장과 주호민 작가의 2차 입장문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훈육이냐 학대냐를 두고 공방까지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2차 입장문을 짚어봅니다. 자, 주호민 작가 어제 오후에 사건 반장 시작하기 거의 직전쯤에 입장문을 냈죠. 저희가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정말 개괄적인 내용밖에 전해드릴 수가 없었는데 자, 오늘은 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단 입장문이 2번에 나뉘어서 올라왔는데 만자분량의 상당히 길고 상세한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항목을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크게는 학폭 위에 오르게 된 사건, 이게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렸다는 내용이었죠. 여기에 대해서 다룬 부분이 있었고요. 녹음기를 넣게 된 경위에 대해서 또 교사에 대해서 고소라는 어떤 강수를 두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해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입장문 마무리했습니다. 자, 저희가 주호민 작가 관련된 내용을 계속 전해드려야 되는데 자, 일단 저 좀 잡아주세요. 지금 분당 이 서현역 사건 관련해서 경찰에 지금 이 기자가 지금 정리한 이 내용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일단 발표한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그 일단 6시쯤에. 잠깐만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 주호민 작가 공방을 전해드리기 앞서서 지금 경찰에서 간략하게 정리한 이 내용 일단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이 기자부터 갈게요. 네, 6시쯤에 이 분당 서현역 AK플라자에서 흉기 난동 벌어졌다는 신고 접수가 됐습니다. 차량을 이용해서 여기에서 인근들 행인들을 충격한 이후에 흉기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찌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피해자가 현재 2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중에 1명이 검거가 됐습니다. 피해자는 총 9명인데 차량 충격에 의한 피해자가 4명, 그리고 이 흉기 난동에 의한 피해자가 5명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병원으로 이송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자, 그럼 일단 이 정도 경찰에서 조금 전에 낸 이 내용 전달해 드렸고요.
다시 주호민 작가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2차 입장문이었어요. 네. 자, 그런데 1차 입장문과는 사뭇 분위기가 달라졌다. 자, 1차 입장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녹음 부분, 녹음을 왜 했냐, 또 녹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요. 본인이 이제 녹음을 하고 녹음을 좀 들어보니까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이 좀 안 섰다라고 합니다. 특히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고 볼 만한 또 보기 힘든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고 이것을 객관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지 판단하려고 외부 자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2차에 다른 얘기를 합니다. 녹음을 하는 게 괜찮은지 이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해요.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보니까 녹음 행위를 좀 충동적이고 부끄럽고 어리석은 선택이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좀 변경된 입장문을 보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여기서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반성문 아닌 후회문.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일각에서 어제 나온 2차 입장문에 대해서 뭔가 조금 그 입장문의 내용을 오롯이 다 수용하기보다는 이 부분이 좀 아쉽다, 아니다 이런 반론도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자기의 입장을 밝히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법정 안에서 쓰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 부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흔히 말해서 반성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자기의 어떤 잘못된 점을 정확히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반대편 당사자인 피해자에게 어떻게 내가 이 피해를 보상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야 반성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조금 저희들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고하기 전에 왜 교사와 먼저 대화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그렇게 교사와 대면하게 되면 더 나쁜 상황이 될까 봐 걱정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뒤에 이제 시스템의 문제를 조금 지적합니다. 교사와 아이를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오로지 신고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신고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는 현재의 제도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밝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회문이고 지금 있는 이 제도에 대해 대한민국의 제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미흡한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제도가 제대로 만들어졌다면 지금과 같은 일이 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원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반성문이 아니라 후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특수교사를 이렇게 신고하게 된 그거는 본인의 의사라기보다는 약간 이걸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 제도 때문이었다, 불가피했다, 약간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건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 측이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교사를 바꾸기 위해서는 신고를 하시면 교사를 바꾸는 방법 외에는 신고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야만 교사를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학교가 우리 측에 설명을 했다라고 지금 했다는 건데요. 학교 측에서 반박이 나왔어요. 네, 학교 측이 한 언론 통해서 주 씨가 일방적인 주장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면으로 반박을 했고 교사를 신고하라고 권유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특수교사가 처벌받는 것도 원하지 않아서 교직원과 학부모 모임이 탄원서를 냈다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 담아서 사안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전부 정리해서 재판부에 제출했다고도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제 나온 그 2차 입장문, 특수교사, 지금 송사를 벌이고 있는 특수교사 그분 본인에 대한 어떤 명확한 사과가 없다. 이 부분도 좀. 단순하게 실수로 빠진 것 같지 않아 보여요. 첫 번째가 이 같은 반 친구들하고 학부모님들에게 그리고 모든 특수교사들에게 사과한다라고 하는데 그 사건과 관련된 교사에 대한 직접적인 얘기는 빠져 있잖아요. 그럼 모든 특수교사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그 안에 들어간 거야?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 뒷부분을 보면은 지금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 특수교사님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원망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해당 교사에 대해서는 원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입장문 안에 그런 얘기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가 들어가 있냐면 이 녹취를 들어보면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를 향해서도 그 비난하는 말이 들어있는데 이것까지 공개를 하면 뭔가 학부모들이 교사를 몰아내는 것처럼 모양새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딱히 이 특수교사와 관련돼서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여전히
특수교사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읽힐 수도 있는 대목인 거죠. 예. 자, 어제 뭐 아시겠지만 이 특수교사의 발언 이게 검찰 공소장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놓고도 주작가 측과 또 이 교사 측에 서로 입장이 갈렸는데요. 자, 일단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아이를 뭐 교사가 야, 너 이렇게 지칭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사는 학생이 받아쓰기를 거부하고 다른 교실로 가려고 해서 급하게 불러세운 거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합니다. 반면에 주작가 측은 이름 대신에 야너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자체가 훈육을 넘어선 학대다. 이런 주장입니다. 또 아이에게 싫다, 너 싫다 이런 내용을 교사가 반복적으로 언급한 데 대해서는 주작가는 가장 참기 힘들었던 부분이다라면서도 역시나 학대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교사 측은 학생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이렇게 하는 거 선생님은 싫어라는 취지로 한 말이라면서 이게 아동의 심리를 이용하는 교육 방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교사가 진짜 밉상이네라고 한 데 대해서도 주작가 측은 격분했습니다. 하지만 교사는 이게 앞뒤 맥락이 있는 혼잣말의 일부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지금 핵심은 녹취록 내용이 과연 아동 학대인가 아닌가일 텐데요. 한 특수교육 전문가의 판단이 어제 또 화제가 됐어요. 뭐 사실 저도 이제 뭐 서울중앙지검 이제 아동학대 심의위원인데 이런 일이 딱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가장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물어봅니다. 과연 이게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교사가 교육 과정에서 교육을 하는 입장인지를 이제 밝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뭐 당사자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팩트 그대로 그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현 나사렛대 특수교육학과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가지겠죠. 첫 번째가 나오는 게 그 자녀에게 고약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두 번째는 반에 가지 못한다라는 말한 부분이 과연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받아쓰기 교재를 따라 읽는 과정에서 쓰였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주호민의 자녀 또한 이 말을 듣고 화를 내거나 침묵하는 등의 정서적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짚으면서 사실 이런 과정에서는 이게 아동학대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의견서의 하나의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걸 받아들일지는 모르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12장의 내용문을 밝혔고 이 교수의 입장에 따르면 지금 특수교사가 한 행동은 교육의 일환인 것이지 절대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는 아니다라는 의견서를 밝힌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일단 주작가는 그 해당 특수교사에 대해서는 이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낸다고 했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이게 그래도 약간 어떤 좀 아름다운 결말로 가는 길목에 들어서긴 했다고 보는데. 그렇죠. 재판 중이기 때문에 이제 합의가 되냐, 이 탄원이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일단은 아내하고 좀 상의해서 지금 선처를 구한 탄원서를 내겠다라고 했고 또 8월 1일 날 이거 입장문 올리기 전날입니다. 대리인 만나서 대하고 싶다라고 했던 걸 봤을 때는 아직 만나지는 못했던 걸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는 이달 말까지 재판이 아마 진행이 될 거고 만약에 탄원서가 제출이 된다 그러면 그는 합의에 준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재판부가 이것을 고려해서 양형에 반영할 수도 있고요. 또 그 이전에 이게 아동학대인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이 좀 끼칠 것 같습니다. 양 변호사님, 뭐 일단 아직 3차 공판도 지금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좀 뭐 섣부른 거긴 하지만 어떻게 재판부의 판단이 좀 어떻게 내려질까요? 글쎄, 뭐 모든 사건이 그렇지만 얼마만큼이나 이 선생님이 이 고의를 가지고 아이를 학대하려 한 건지 이 부분을 따져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지금 이제 전문가 의견까지서 전체적인 맥락 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전문가는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겁니다. 가까운 사이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 저랑 박지훈 변호사랑이라고 할지라도요. 신랑이 하다가 괜히 뭐 술자리 같은 데서 괜히 기분 나빠서 뭐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한두 마디를 좀 주고받았어요. 그 뒤에 우리가 하하거리고 웃었다고 치더라도 딱 그 부분만 떼서 법정으로 가져가잖아요. 그럼 유죄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게 문건 그대로를 그 상황만을 보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결국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재판장이 얼마만큼이나 이걸 정합적으로 봐줄 것이냐 아니면 검찰이 공소한 대로 딱 그 부분을 떼서 볼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크게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주호민 씨가 어제 2차 입장문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 10살짜리 자폐 아이를 동물로 묘사하는 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또 선정적인 자막을 달아서 TV 화면에 내보냈는데 이것만은 꼭 멈춰달라라고 했어요.
뭐 이 부분은 저희도 조금 반성할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하기 전에 분당 서현역 지금 흉기 난동 사건 관련해서 자, 이 기자 지금까지 또 계속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좀 심각합니다. 좀 정리를 하고 하죠. 네, 전해드린 것보다 피해자가 좀 늘어난 모양새입니다. 피해자가 지금까지 확인된 게 총 13명으로 확인이 됐고요. 조금 전 6시 이 분당에서 한 피해자가 서현역 쇼핑몰 1, 2층에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차량을 이용해서 인도로 돌진해서 행인들을 덮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 사건으로 인한 이 흉기 난동과 차량 돌진,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가 총 13명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중에서 차량 충격에 의한 피해자가 4명, 또 흉기에 의한 피해자가 9명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중상자도 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는데 전부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고 정확한 어떤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은 수사할 예정입니다. 자, 피해자는 총 13명입니다. 12명은 병원으로 후송됐고요. 차량 충격에 의한 피해자가 4명, 흉기에 의한 피해자가 9명입니다. 정확한 피해 정도는 확인 중에 있습니다. 예, 아무튼 계속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어릴 때부터 이기적이었던 언니 때문에 힘든 학창 시절을 보냈다는 최 씨. 처음엔 여느 자매들과 다를 것 없이 옷이나 화장품 등의 문제로 자주 다퉜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언니와의 다툼이 끊이지 않아서 고민이라고 합니다. 3살 터울인 최 씨 언니는 매번 최 씨에게 막말을 하고 심지어는 엄마에게까지 모진 소리를 내뱉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런저런 사건들로 인해서 최 씨 자매는 연을 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최 씨 언니는 4년 만에 연락을 해서 결혼 소식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연을 끊은 언니의 결혼식에 참석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라는 최 씨. 이들 자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매 간의 갈등, 일단 이렇게 들리는데 일단 최 씨 가족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부터 들어보죠. 네, 일단 제보자인 최 씨는 20대 초반입니다. 어릴 때부터 언니랑 사이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최 씨 주장에 따르면 언니는 누가 보더라도 이기적인 성격이라고 합니다. 동생을 챙긴다거나 이런 행동은 전혀 하질 않았고 어릴 때도 마트 가거나 해서 사탕이나 초콜릿, 인형 고르라고 하면요 꼭 자기 것만 골랐다고 합니다. 동생인 최 씨 것까지 챙기는 일이 일절 없었고 반대로 최 씨는 뭘 하나 고르더라도 항상 언니 것까지 챙겼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여느 자매랑 다를 것 없이 매일 투닥투닥 싸웠습니다. 예를 들면 옷을 몰래 입어놓고 안 입었다고 거짓말을 한다거나 이런 사소한 싸움들이 매일같이 반복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보통 자매들이 옷 가지고 많이 싸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최 씨의 언니는 좀 정도가 심했으니까 이 지경까지 왔겠죠? 가장 잊을 수 없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최 씨는 중학생, 언니가 고등학생일 때 있었던 일인데요. 용돈을 받으면서 둘 다 생활했었는데 당시 미니언즈, 우리 진행자 닮은 캐릭터 있죠. 미니언즈 캐릭터가 유행을 했었고 한정판 미니언즈 캐릭터 그 화장품을 너무 좋아해서 본인이 사놨는데 그래서 나중에 정말 아끼고 아껴서 서랍에 보관만 하고 쓰진 않았어요. 언니도 좀 좋아하니까 나중에 빌려줘야지라고 생각을 하던 상황에서 어느 날 학교 갔다 왔는데 그 화장품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없어졌지라고 어린 마음이지만 최 씨 너무너무 화가 났다고 합니다. 언니가 가져왔겠죠? 그러게요. 일단 이 최 씨도 딱 언니한테 전화를 했대요. 물어봤더니 그런 적 없다, 본 적도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 전과가 다 있잖아요. 그 전에도 일이 있으니까 언니 학교로 찾으러 갔답니다. 사물함을 뒤져보려고 했는데 사물함이 잠겨 있었대요. 어허. 근데 친구가 마침 휴대전화 이 프레쉬로 비춰보니까 저 보시는 것처럼 미니언스가 눈을 땡그랗게 뜨고 있었던 겁니다. 화가 나서 또 언니한테 바로 전화했대요. 아니 본 적도 없다는데 왜 언니 사물함에 있냐 했더니 언니가 넌 왜 언니 학교를 가고 그래? 오히려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아하. 나중에 이 언니가 최 씨에게 저 화장품 집어 던지고 갔답니다. 아이고. 자, 일단 그 승희 의원님. 예. 이어폰 때문에도 또 둘이 정말 자매 사이에 큰 충돌이 있었다고요. 예, 사실 지금이야 다 이렇게 무선으로 블루투스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 저만 하더라도 이렇게 길이 이렇게 잡아 있는 이렇게 끼워서 하는 이렇게 줄이 있는 건데
다들 한번 사용해 보시면 아시지만 조금만 이거 줄 잘못 당기면 이게 고장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언니라는 사람은 그걸 잘 관리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이어폰이 계속 고장 나는데 그래서 동생한테 빌리려고 했대요. 야, 이어폰 좀 빌려줘라고 하면 동생 입장에서는 분명히 언니가 가지고 가면 고장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아, 언니 이거 뭐 굳이 이걸 가져갈 필요 있어, 나 싫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서 입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가 나왔다는데. 동생이라고 봐주니까 까부네. 내가 선배야. 나이도 어린 사람이 왜 이래? 너는 세상에 태어나면 이 말이 진짜 있었다면 굉장히 충격적인데 세상에 태어나면 안 됐을 애야. 너는 학교에 있었으면 나한테 굉장히 조금 과격한 단어가 좀 제가 순화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혼났을 거야. 라면서 욕설을 내뱉었다라고 합니다. 그 충격에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너무 이렇게 기억이 그런 트라우마는 안 잊어지잖아요.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친언니가 친동생에게 너는 세상에 태어났으면 안 됐을 애야 하면서 막 욕설을 퍼부었다는 건데. 자, 양 변호사님. 이게 보통 성인이 되면 뭐 어렸을 때 싸우는 건 뭐 그건 뭐 지극히 당연한 그렇죠. 건데. 예? 이게 성인이 되어서까지 이어간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어른이 된 이후에도 다툼이 계속 이어졌던 모양입니다. 집하고도 이거 지금 사실 최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거 우리 감안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언니 얘기는 들으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성인이 된 뒤에도 계속 집에서 다툼이 끊이지 않아서 언니가 집을 나갔다라는 거예요. 별도로 이제 사는 곳을 얻었는데 그 이후에 화해하고 또 한 10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종종 뭐 반찬도 가져다 주고 왕래를 하긴 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나간 뒤 몇 달 뒤에 아예 손절하는 일이 발생을 했답니다. 오, 손절 왜요? 자, 당시 언니가 자취를 했는데요. 자취를 하면서 남자친구를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남자친구하고 임신을 했었어요. 오랜만에 연락해서 나 임신했다라고 전화를 했고 아마 당시 20대 초반 정도였는데 어머니 입장에서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좀 잘 생각해봐라라고 언니를 달랬다고 합니다. 뭐 혼내거나 그런 게 아니고 조금 격려를 하면서 이렇게 좀 해봐라고 했는데 그날부터 이 언니가 이 잠수를 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엄마하고 지금 최 씨가 계속적으로 연락을 취해봤다고 하는데 나중에 집에 찾아가 보니까 언니가 하는 말이 내 애 지웠다. 어이구. 이제 우리 인연 끊고 연 끊고 연 끊고 살자. 보지 말고 살자.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시 엄마가 아마 몸 관리 좀 해서 집에 가자라고 했는데 결국 이제 보지 말자라고 그렇게 연이 끊겼다고 합니다. 자, 아이를 지웠다는 거하고 엄마, 여동생과 연을 끊자는 건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던 걸까요? 이 상황이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자, 관련해서 제보자 최 씨의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애기 지우고 왔다고 그 얘기를 하고 엄마는 이제 집에 가자고 어쨌든 애기 그 유산한 것도 없앤 것도 그 나은 거랑 똑같다고 하잖아요. 집에 가자 그랬더니 언니가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저기 언니가 엄마랑 저한테 우리 집 보고 살지 말자고 그만 보자고 보지 말자고 뭔 말을 그렇게 쉽게 하냐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언니는 지금 내 심정이 어떤 줄 아냐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승현님. 네. 그러면 저 상태가 지금 계속되는 거예요? 예, 사실 뭐 저렇게 문전박대를 당하고 난 다음부터는 완전히 인연이 끊어졌다는데 이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저 최 씨의 주장에 따르면 언니는 연락처를 바꾸었답니다. 그리고 이후로 연락도 되지 않았다는데 여기서 이제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 엄마의 엄마, 외할머니가 있잖아요. 외할머니하고 이제 전화를 조금 했는가 봐요. 그 사이에서 외할머니에게 이간질을 하게 됐는데 이 외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 엄마에 대해서 욕을 하기 시작하니까 엄마와 외할머니의 사이, 그러니까 엄마의 엄마죠. 그 틀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이런 상황이 이제 이루어지고 나는데 이제 더 이제 좀 황당한 것은 그 최 씨의 누나, 그러니까 지금 제보자의 누나의 갑자기 SNS에 할머니의 사진을 올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엄마 너무 미워하지 마, 내가 딸을 할게 라는 글을 이제 쓰면서 이게 도대체 최 씨 지금 제보자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정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외할머니와 이 집을 나간 언니가 어떻게 보면 한 편이 되는 거고 엄마와 이 제보자 최 씨가 또 이렇게 반대편에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4년 만에 연락이 와서 이 언니라는 사람이 나 결혼한다고 연락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연 끊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최근에 4년 만에 언니로부터 문자 한 통이 옵니다. 연락이 온 건데 자기가 결혼을 한다. 그래서 엄마랑 동생이 축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다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결혼한다고 하니까 엄마랑 최 씨로서는 너무 화가 났다고 하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갔는데 현관문에 청첩장 한 장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열어봤는데 당연히 언니의 청첩장이었고요. 그런데 거기에 써 있는 그 부모, 혼주의 이름이 어머니와 아버지 이름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 이름이 혼주 그 란에 적혀 있지 않았던 그게 무슨 소리일까요? 제보자 얘기 계속 이어서 들어보시죠. 제가 쓰레기를 버리려고 이제 나가는데 그 현관문에 종이가 껴져 있는 거예요. 봤더니 신랑 이름 있고 신부 이름에 그 언니 이름이 있더라고요. 엄마한테 보여줬어요. 엄마한테 집에 계셔가지고 열었더니 그 부모란에는 큰엄마, 큰아빠 이름이 있었거든요.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엄마가 그걸 찢어버리시더라고요. 자, 정말 조금 어처구니가 없는 뭐 그렇게 당사자들한테 정말 심각한 문제겠죠. 자, 그럼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4년간 연을 끊었던 언니가 보내온 청첩장, 그런데 혼줄 안에는 별안간 큰아빠, 큰엄마 이름이 있는 이 결혼식에 가야 되느냐. 일단 질문은 가야 되느냐라고는 했지만 계속 연을 끊고 살아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그렇죠. 참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큰아버지, 큰어머니는 이런 부탁을 받았을 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덥죽 그래 내 이름 적어라 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하여튼 이해는 안 되는데 저는 어쨌든 간에 뭐 골리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닌 이상 지금 사연자 얘기만 들어본 거니까요. 어쨌든 축하해달라고 한 이상 저는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간다 해가지고 뭐가 크게 달라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그렇습니다. 상황에 봤을 때는 그래도 참석을 해서 축하해주고 다시 또 안 봐도 되는 거니까요. 그 지금 상황은 좀 그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심 의원님도 마지막으로 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청첩장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청첩장이 아니잖아요. 나한테 보낸 건 분명히 우리 어머니에 대한 어떤 혼주가 아니고 큰아버지, 큰엄마의 혼주라면 그 누나는 나의 누나가 아니면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같이 오라고 말했으면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속이 좀 너무 좁은 것 같은데 저는 가고 싶지 않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지금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지금 계속해서 좀 속보가 들어오고 있고 저희가 그 사건 발생 당시에 영상도 지금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잠깐 보면서 우리 이 기자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보시는 모습이 이날 오후 6시쯤, 조금 전 6시쯤 서현역에 있는 그 AK 플라자 내부 모습입니다. 저렇게 검은색 후드를 쓴 남성이 1층과 2층 돌아다니면서 흉기 난동을 벌였다는 신고가 5시 59분에 접수가 됐습니다. 경찰이 현장 출동해서 검거를 했고요. 그런데 앞서 이 흉기 난동에 앞서서 서현역 앞 인도로 그 차량을 이용해서 돌격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보행자 다수를 충격했고 그 이후에 내려서 역사 안으로 들어가서 저렇게 흉기를 휘둘렀던 겁니다. 현재 파악된 부상자가 총 13명입니다. 차량 충격에 의한 피해자가 총 4명, 그리고 흉기 피해자가 9명이고 이 중에 1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예, 일단 용의자는 일단 현재까지는 1명인 걸로 경찰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룸에서 계속 전해드리죠. 자, 별별 상담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첫 번째 나이지리아로 가보시죠. 네, 이곳은 나이지리아의 라고스입니다. 오후 시간대이지만 통행 차량이 많죠. 그런데 이때 저 멀리서 경비행기 한 대가 빙글빙글 회전하면서 도로 위를 쾅 덮쳤습니다. 비행기가 미끄러진 궤적을 따라서 불씨가 퍼지면서 검은 연기가 사고 현장을 금세 뒤덮습니다. 네, 두 남성의 부축을 받으면서 절뚝이는 저 남성, 경비행기 조종사였습니다. 당시 함께 탑승하고 있던 승객 1명과 함께 잔해에서 재빠르게 기어 나온 덕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웅성이는 시민들 사이로 소방대원들이 화염과 싸워보지만 불길이 쉽게 잡히질 않는 모습
모습입니다. 어쩌다 도로 위로 추락했을까요? 당시 조종사는 시험 비행을 하던 중이었는데 비행기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상 착륙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들판이나 한적한 도로를 찾을 새도 없이 급강하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인근에 주유소가 있었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결단을 내렸던 겁니다. 이 불구덩이 속에서도 살아나온 기적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은 호주로 가보시죠. 네, 흰색 차량이 신호를 무시한 채 코너를 돌려다 마주오는 차량과 충돌합니다. 앞범퍼가 모조리 찌그러질 만큼 크게 부딪히면서 흰색 차량이 전복되고 마는데 한 시민이 차를 밀어보려고 하지만 꿈쩍도 하질 않습니다. 그러자 다시 물러서는 모습입니다. 차 안에서 뭔가가 막 꿈틀거리는데? 네, 금이 쩍 갈라진 차량 앞유리 앞에서 갑자기 운전자의 손이 톡 하고 튀어나왔습니다. 운전자가 차량 안에 있던 도구를 사용해서 앞유리를 이리저리 깨부수더니요 몸을 비집고 빠져나왔습니다. 놀라운 건 남성이 휘청이는 모습조차도 어디가? 없이 무작정 앞으로 내달렸다는 점입니다. 왜가? 알고 보니 저 남성 경찰에서 수배 중인 용의자였습니다. 차를 훔쳐 타고 달아나다가 사고가 났던 건데 도와달라는 손짓을 하던 여성 운전자는 다행히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문제는 현장에서 주행랑친 저 용의자 아직까지도 붙잡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자,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시죠. 자, 한 남성이 차량 유리창을 주먹으로 힘껏 내렸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를 향해 호통을 치고 있는데요. 도로 위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접촉사고가 난 모양입니다. 자, 저 험악한 표정 보이세요? 뭐 화가 아주 잔뜩났는지 차를 발로 뻥뻥 차고 있습니다. 차 안은 여성이 타고 있었어요. 아이고야. 겁을 먹은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데 당시 통화 내용을 잠시 들어보세요. 现在环山32中，然后有辆车强行别我们，然后撞了。我现在腹部难受。 사고 직후 차 안에 타고 있던 임산부 몸이 점점 아파오기 시작했는데 남성이 극도로 흥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때 남성이 인도에서 커다란 돌멩이를 집어들어서 아이고. 저벅저벅 걸어서 차량으로 확 던져버립니다. 아직 안 던지는데, 지금 던진다. 예. 아이고, 아우, 야. 정말 다행히도요. 곧 출동한 경찰이 남성을 제압을 했고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공분을 산 남성 구금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야, 바비 인형을 연상케 하는 금발의 여성이죠. 화려한 의상, 짙은 화장이 눈에 띄는데 구독자 200만 명 이상을 거느린 패션 뷰티 유튜버 유진이아 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녀가 한 영화에서 영감을 받았다면서 바비 인형이 입을 의상들을 선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영상 각종 SNS에서 무려 1,650만 회가 조회될 만큼 돌풍을 일으키긴 했습니다만 근데 부정적인 좀 자세히 보세요. 그녀는 지금 퇴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저 여성 172cm의 장신인데요. 몸이 보이세요? 39kg이랍니다. 아우. 오래전부터 거식증을 앓고 있기 때문인데 정말 글자 그대로 뼈만 남은 모습. 여기 많은 대중들이 충격을 받았고 10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4년 전과 비교하면 더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는데 당시 영상입니다. 4년 전 영상. 보시죠. I was actually in a rehab program for a while, probably about a month. I do want to let you guys know that I am doing a lot better. No matter what you are going through, whether it's an eating disorder or whatever it is you're going through, just know that you can get through it. I believe in you. 저렇게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겨내지를 못한 거네요. 누리꾼들이 이 활동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까지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삽식장의 치료를 받으며 회복된 모습을 잠깐 보였는데 자, 누구에게나 살인죄라고 강요한 적 없다는 입장에는 지금도 그대는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예, 분당 서현역 지금 사건 경기 남부청에서 공식적으로 피의자 한 명의 단독 범행임을 알려드린다라고 조금 전에 또 속보를 전해왔습니다. 자, 이어지는 뉴스룸에서 관련 소식 계속 전해드리겠고요. 자, 저희는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사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